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그런 방송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예. 그 저희가 어떻게 얘기하면은 이거 시리즈로 이 방송 내용을 하고 그쵸, 있었는데 그쵸. 어, 한동안 좀 못했었는데. 사실은 뭐 이거는 뭐 시리즈라고 썼는데 굳이 얘기하면 이 내용은 약간의 그 땜빵? 예. 네, 딱히 소재 주제 없을 때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머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했던 이야기를 예. 근거로 해서 이제 좀 하나씩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숫자에서 훨씬 많은 정보를 파악한다고 해요. 네, 숫자. 절대로 뭐 남들이 예측하는 거 관심 없다. 음. 듣지도 않는다 우리는.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숫자에서 훨씬 많은 정보를 파악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숫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팩트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주작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네. 그리고 정보라는 것은 하나의 정보라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안에는 예.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렇죠. 속임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희망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잖아요. 예. 네. 항상 이 숫자와 정보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곰님은? 숫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역시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타쿠는 역시 숫자였죠. 오타쿠라기보다 그나마 숫자가 좀 뭔가 좀 조금 더 조작을 좀 덜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죠? 뭐 그나마. 숫자도 뭐 조작은 얼마든지 할 수 예, 있지만 얼마나 뭐 잘하죠. 기준 그거는 맞춰가지고. 가능성인 거지 그 숫자 자체를 우리가 못 믿는다고 하면 예. 그거를 볼 이유 자체가 사실 없는 거잖아요. 네. 크로스 체크를 또 해야죠. 네, 더구나 숫자라는 것은 이제 속일 수는 있긴 있는데 장기간 속이긴 힘들죠. 그렇죠. 네, 결과는 뽀록이 나죠. 결국은 뽀록이 나죠. 네, 그 대표적인 게 앨런 사태가 가장 대표적인 그거 거잖아요. 회계장 부르고 바꾸다가. 네, 계속해서 변경하다가 뭐 예. 나중에는 사장이나 그 걔들도 변경한 거가 맞다라고 아예 그냥 믿었다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지들이 그까지 갔었나요? 그러니까 지들이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그걸 계속 변경한 거잖아요. 예.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그 숫자가 맞다라고 믿어버렸대요. 과거의 데이터나 그런 것들을 자기가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맞는 거다라고 아예 인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숫자가 조작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느낌이 딱 저거 서프라임이랑 비슷한데요? 그 서프라임 사태 때 그때 리먼 브러더스 얘기 들어보면은 네. 처음에는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서 나만 떠넘겨야지 하고 막 팔았답니다. 네네. 시컷 팔다가 갑자기 야 수익이 좀 안 나온다.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사면 되는데. 네. 그래 우리가 사지 뭐. 네.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팔다가 지금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네. 처음에 분명히 이거 폭탄이야. 딴 놈이 먹고 그냥 어떻게든 말든 일단 팔아야 되겠어 하는데 그 팔았다는 그거가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게 존 태플턴인가 책에 뭐 그런 내용이 얼핏 있거든요. 어느 사람이 죽었어요. 네. 그래서 천국 문 앞에 베드로인가가 그냥 출입문을 담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테스트를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차례가 올려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예. 그래서 한마디를 했대요. 어떤 지옥에 무슨 금강이 발견됐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기꾼 비슷한 사람들은 지금 모여 있는 그런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을 지옥으로 할 것인지 천국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서 지옥불로 다 달려간 거야. 금강 있다고 소리 지르니까. 네, 거짓말을 한 거죠. 금강인 줄 알고 다 쫓아갔다. 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사실 알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너는 이제 천국 갈 거냐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지옥에 갈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왜? 깜짝 놀란 거죠. 왜냐면 거기 그게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얘도 그걸 알고 있는 거잖아. 지가 속인 거니까. 근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혹시 금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똑같네요. 네. 지가 그렇게 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들 가는 걸 보니 자기가 또 정말 갔다가 저기서 금강이 있으면 남들이 간 걸 보니까 진짜 있는 거 아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지옥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얘기랑 똑같은 거네 거의. 근데 좀 말씀 나누다가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속으로 이제 그런 거 소유 효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소유 효과가 이제 갖고 있으면 뭔가 자기가 가진 거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죠. 강아지를 키우면은 강아지가 더 좋은 것 같고, 네. 내 고양이를 키우면 고양이가 좋아하는 것 같고. 그렇죠. 사람들이 점점 더 강아지를 많이 키울수록
애견 문화가 발전하면서 네네. 개에 대한 뭔가 인식이나 이런 것들 좀 더 좋아지고 지금처럼 뭐 저희 시골에서는 강아지 많이 잡아먹었었는데 옛날에 이제 못 잡아먹게 돼버렸죠. 네, 이번에 거의. 보니까 어저께 뉴스 보니까 부산에 있는 어느 예. 그 개 사육장 그 예.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사라진 이번에 게 무슨 얘기입니까? 폐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사육장이라는 제가 표현했는데 개사육장이 아니라 개농장. 개고기. 아 개고기 집. 네, 개고기 집들이 이제 거기 아. 단체로 있었나 봐요. 직접 거기는 거기서 죽이는 거야, 개를. 오 그게 안 될 건데 대체 어떻게 하네요. 신기하네. 네, 부산에 그런 거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 이번에 폐쇄한다고 네, 뉴스에 음. 나오더라고요. 네. 소유 효과가 좀 세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그런데 이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네, 했었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군요. 이게 소유 효과가 되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엔론도 네. 소유 효과. 그렇죠. 근데 숫자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고 맞아 이게 넘어가는 거고. 서프라임도 소유 효과. 아, 그렇죠. 그건 보통 이게 생각입니다. 익숙해지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익숙이 제일 무서워.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라도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지죠. 그렇죠. 이쁜지 못생긴지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결혼하면 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표현을 하긴 하잖아요. 네. 사실 바깥에 보면 다르긴 다른데. 네. 어쨌든 뭐 아무리 예뻐봤자 아무리 잘생겨봤자 다 의미 없다. 아. 결혼하면 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도 사실 하기는. 그렇죠. 네. 맨날 보다 보면 이제 네. 소유 효과, 뭐 네. 친숙함 뭐 이런 네. 것들이.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돈 버는 게 최고다 이런 하잖아요. 그 얘기도 부정이 네. 어렵죠. 예. 못생기면 어때 돈만 많이 버는데 못생기고 돈으로 요즘은 고치면 돼 이런 얘기도 하니까. 네. 갑자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이제 저가 맨날 드라마 보거든요. 드라마에 네. 그 젊어지는 향수가 있어갖고 그런 말씀 젊어진 거.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서 저렇게 되는구나 했는데 그 말씀 드니까 그 드라마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뭐 여하튼 뭐 예. 얘기가 좀 딴 데로 새긴 딴 데 했는데 결국에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항상 그 숫자를 보는 눈을 키우는 게 그래서 그렇죠. 되게 네,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네. 그저께 이제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분이 제가 까먹었는데 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짧게 설명해봐, 쉽게 설명해봐 네. 이렇게 설명을 시킨대요 윗분들이. 네. 네. 근데 이제 그분은 저 같은 경우는 실무자 경험밖에 없으니까요. 저도 관리자 경험을 못했는데 그 글 쓴 분은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짧게 설명해봐, 쉽게 설명해봐. 이 이야기가 왜 나온 건지 한번 더 곰곰하게 생각해봐야 된다고. 네. 위에 사람들이 쉽게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짧게 들어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짧게 설명하라고 쉽게 설명하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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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게 설명하라는 거는 자료를 다 내놓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들을 시간도 없고 아, 그렇죠. 그리고 앞에 몇 개만 들어도 이미 어떻게 할 건지 알기 때문에 네. 아는 사람은 올라간 거죠. 사실 네, 사장이나 네, 그 그쵸. 자리에. 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준비했어도 이렇게 특별히 다를 거 없다. 그렇죠. 그렇게 네. 보고서 짧게 설명해봐. 아니면 쉽게 설명해봐. 쉽게 설명하면 사실 쉽게 설명한다는 건 다 아니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완벽하게 깨고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준비해서 설명해라. 뭐 이런 얘기라고도 하시는데 그랑 좀 숫자를 봤을 때 숫자가 사실 보면 몇 개 없지 않습니까? 자료가 맨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걸 보고서 그 전체 그림을 갖다 그릴 수 있는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은 이제 네. 보면 다 그려주시겠죠. 그렇죠. 저희는 잘 모르지만 뭐 수십 년간 보아왔으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숫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희도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은 숫자를 중요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긴 하죠. 네. 가능할까?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막 80년씩 했는데. 그렇죠. 뭐 그 표현을 접대도 했었지만 얘기하잖아요. 5분이면 끝난다고. 어떤 게요? 워런 버핏 예. 거기 보면 워런 버핏 사업 보고서 그런 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기업 조건. 예. 그래서 뭐 얼마 이상 뭐 어떻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그 사업 보고서 그런 거 제출하라고. 그럼 5분 안에 결정해 준다고. 이렇게 보면 써 있잖아요. 맞아요. 얘기했어요. 5분 안에 결정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모든 건 결국 다 알고 있으니까 네가 해봐야 숫자 소용없다. 딱딱딱딱 보면 딱 안다는 얘기잖아요. 말 그대로. 맞는 얘기죠. 알겠잖아요. 5분 안에 결정해 준다는 얘기는. 그렇죠. 다른 사람 몇 달씩 거쳐 실사 안 나간다 필요 없다고. 딱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알고 그게 뭔가 이상한지 아는 딱 확인하고 뭐 어차피 뭐 아마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거겠죠. 결과적으로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면 어차피 5분 내로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르는 회사니까 안 해.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아는 회사면은 이 분야 자기가 직접 그 산하에 있는 회사와 비슷한 분야라고 하면 그렇죠. 어차피 뭐 이 회사 무슨 회사인지 뻔히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로 돈 버는 건지 뻔히 알고. 예. 그럼 뭐 사업 보고서 뭐 우리는 어떻게 돈 법니다. 뭐 안 읽어도 무슨 뻔히 알 테고. 그렇죠. 그럼 뭐 딱 뭐 숫자 몇 개 딱 보면 그러면서 딱 뭐
결정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 5분 네네. 내로. 네. 숫자가 중요하겠네요, 정말. 모든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몇 숫자 보면 다 보이고.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전혀 상관없는 분야 누가 제출해봤자 모르는 분야니까 안 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성격상. 그건 네. 성격상. 네. 그러면 아는 분야만 딱 이를테면 그게 또 그렇게 또 펼칠 수가 있군요. 아니 이를테면 생각해보니까. 뭐 어느 가구 회사가 제출했다. 그럼 가구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잘 알죠. 그러니까 무슨 분야인지 뻔히 아는 거 아니야. 뻔히 다 알고 있죠. 네. 그러면 제출한 것만 딱 봐서 숫자만 딱 보고서 따따따따따따 그래 좀 우리에 만족하지 못하네 탈락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그래서 다 탈락이잖아 사실. 그렇죠, 그런 경우 많죠.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미로 했을 때 숫자. 근데 이제 이게 숫자를 파악하는 게 사실 이게 쉽지는 않죠. 이제 그쵸.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그래서 그거잖아요. 그러면 회계사가 제일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인사이트가 없죠, 회계사는. 그런데 왜 기술자니까. 돈을 못 버냐? 그렇게 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회계하시는 분들도 얘기하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우리는 회계 관점에서 이거를 보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모른다.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그 회사의 그런 속사정들을 알긴 하는데 이거를 투자의 관점으로 투자랑 연결시키지를 못하지. 그냥 숫자로만 이제 보고 끝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끔 보면은 예. 회계사 분 중에 이제 그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 책 그쵸, 같은 그쵸. 것도 예, 내시고 이제 그런 분들은 결국에 이제 누구보다 숫자를 이제 잘 보니까 그걸 이제 결국에는 얼마나 아이디어와 잘 연결시켜서 발전시켜서 하느냐가 관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저번에 이제 퀀트 알고리즘 짜신 분 저는 그 쓴 글을 봤는데 이제 그분이 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퀀트 알고리즘을 짜는데 알고리즘 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알고리즘 앞에 그 개념적인 인사이트, 통찰력 그렇겠죠. 네. 이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알고리즘 짜는 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느냐 자체가 아이디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숫자를 뽑기 전에 이미 딱 느낌이 온대요. 느낌이 있는 걸 짜야지 그냥 모르고 숫자로 땡겨 갖고 하다 보면은 과잉 최적화로 무너진다고. 네. 그런 말 쓰신 거 봐가지고 뭔가 숫자 조금 있어도 뭔가 사람의 그 통찰력 이런 네. 것이 꼭 들어가지 않나. 월요일까지 통찰력 있는 분들은 네. 그냥 조그만 숫자 하나 보고서 다 할 수 있겠지만 네. 우리 쉽지 않다. 그래서 그 연결돼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독서를 많이 합니다. 독서를 많이 하지 않는데도 지혜로운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독서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렇죠. 아이디어를 고수하면서 실행에 옮기려면 기질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아이디어를 고수하지 못하거나 고수하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도 하죠. 책만 많이 읽는다라고 해서 되진 않는다. 그럼 책만 읽는 거로 부자 순위를 가른다고 하면 도서관 서서들이 전부 다 순위권 상에 있을 거다 이렇게 워런 버핏이 얘기한 적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원래 물론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워런 버핏이 도서관 사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다고 봐요. 도서관 사서들이 책 읽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책 읽는 분도 계시긴 한데 네. 책 읽는 역할은 그러니까 아니죠. 책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읽긴 하겠지만 일반인은 거의 아니죠. 대부분 우리들이 알기로는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그분들은 사서들이 아니거든요. 그쵸, 알바생들이지 그쵸? 실제로 네. 하나도 실제로 귀에서 행정만 보고 네, 있어. 도서관 사서들은 바빠서 딴 데가 있죠, 다지. 그 이런 책 있는데 오히려 있지 않죠. 다른 사무실에 가 있죠, 다들은. 네. 네, 여튼 뭐 엉뚱한 얘기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독서가 중요하긴 하지만 독서만으로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독서를 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그 여러 지식, 상식 그리고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사실 네, 그렇죠. 하는 게 독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사이트를 근거로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거를 실천하는 거. 근데 그 실천하기에는 기질이 있어야 된대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책만 많이 읽는다고 해서 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거 그럼 구조를 얘기하면 일단은 첫 번째는 책을 읽고. 네. 책을 읽었는데 이거 실행할 수 있는 지식을 쌓고. 네. 지식을 쌓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근데 능력이 있어도 기질이 안 맞으면 안 된다. 그렇죠. 결론은 타고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참. 근데 그거도 맞긴 맞죠. 네. 아니 왜냐면 뭐 그렇게 치면 책을 읽는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많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책을 한 달에 한 권도 안 읽지만, 그렇죠. 하지만 보면 하루에 한 권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드코어하게 읽는 사람 많죠. 네, 하루에 한 권, 두 권씩이나 읽는 사람도 있어요. 한 달에 1년에 500권 읽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보면은.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해요. 책 읽는 기계네요. 한 달에 한두 권 읽는, 하루에 한두 권 읽는 거 가능은 해요. 제가 생각해도 가능은 해요. 왜냐면 그만 거기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되기는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결국에는 부자냐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른 얘기로 완전 다른 그쵸.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죠. 부자들이 책을 많이 읽는 건 맞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책을 많이 읽는다고 부자는 아니야. 그렇죠. 부자 또 다른 네. 기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실행력과 기질도 그러니까 있어요. 그게 좀 다르게. 근데 다만 제가 볼 땐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쓴 책이 자기혁명 독서법이라고 해서 쓴 책에 그런 내용을 내가 넣긴 했는데 보니까 책을 많이 읽는 사람 치고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가난한 못 읽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떠나서 어쨌든 책을 많이 읽으면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그쵸. 지식을 활용할 수는 있는 건지 그걸 돈으로 연결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책을 많이 읽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논외로 또 치고 다른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또 내려치고 최소한 책을 많이 읽는데 가난하다 이런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능력은 다들 갖는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음으로 인해서 어쨌든 자기가 그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자기가 하고 있는 업과 관련된 것들을 연결시켜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만 어쨌든 책을 많이 읽는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예. 부자들은 대체로 책을 많이 읽는 편이다. 그거는 또 이제 그것도 네. 뭐 좀 말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도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독서를 많이 한다는 건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모든 걸 다 알 수 없으니까 예. 그리고 또 모든 제일 좋은 건 해당 업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가 최고죠. 그렇죠. 네, 도대체 가장 뭐죠? 확실하고 예, 가장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내가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을 수도 없는 거고 직접. 쉽지 않죠. 네. 예. 그러니까 책만큼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좋은 건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싸게 먹히는 게 없죠. 네. 사실상. 싸게 먹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직접 만나서 듣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죠. 직접 만나서 듣는 건 뭐 1시간이면 될 걸 책으로 읽으려면 한 3-4시간은 걸리는 그렇죠. 거긴 하죠. 네.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읽어야 더나 또 직접 만나 얘기하면 엑기스만 딱딱딱 들을 수가 있는데 책으로 하려면은 쓸데없는 것까지 다 별 내용이 다 들어 있죠. 네. 그 하는 거니까. 네. 그런 그 차이점은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한 것처럼 독서를 많이 하는 건 결국엔 기본이다. 그렇죠. 기본 중에 기본이다. 다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예.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독서를 한 후에 실천. 실천. 그러니까 투자와 연결해서도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기업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투자라는 것은 이제 지금 곰님도 항상 그 데이터를 보면서 이렇게 될 것 같다 저렇게 될 것 같다 뭐 지난 전에 뭐 금리 역전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뭐 하지만 그런 것들만 안다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죠. 이런 일이 과거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냐를 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네, 그러니까 대응하는가 사실 더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국 이제 책 같은 거를 사지마라고 네, 부족하죠.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당시에 예. 그래서 뭐 역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결부시켰을 때 이번에도 그런 일이 됐을 때 역사를 봤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까지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대부분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기 언급한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난 크다 생각하니 배팅 이런 배팅. 식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돈을 넣느냐?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느냐가 예. 결국에는 그 차이를 가르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인생 성공의 차이를 가른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누군가는 돈을 넣고 해서 그게 쪽방이나든 대방이나든 가는 거고 누군가는 아 그렇구나 재밌네 오 그러네 그러고 끝나는 거. 그렇죠. 네, 결국에는 그 차이가 어떻게 보면 부자로 가는 것이냐 그냥 상식 지식으로 그냥 남는 것이냐 이지 않을까 생각이 여기서 말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맞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들기는 하네요. 예. 네. 왜냐면 여기 그래서 보면 아이디어를 고수하거나 고수하지 못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실행을 하는 거 아이디어만 머릿속에 있으면 응? 뭐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가끔 곰님이 여기서 제가 정말 공매도 치고 싶은데 오늘 못 치죠. 그러니까 맨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아이디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네 어떻게 하든 그러면은 뭐 돈을 모아서 사모펀드라도 해보시는 건 어때요? 100명 미만이니까 그나마 좀 타치도 없으니 그래도 뭐 겁이 많아서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치면 결국 이게 바로 이게 실행력 부족. 핵심이 아닌가. 공매도를 전 치고 싶습니다.
아 공매도 치고 싶으나 겁이 많았어. 그러니까 이지만 저는 음. 여기까지 그거잖아요. 그치. 나는 공매도를 치고 싶어요. 여기까지. 그치. 그럼 뭐 우리나라랑 좀 제도가 다르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 영화 빅숏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은 공매도를 치고 싶어요. 그래서 직접 공매도 칠 수 있게끔 상품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서 그렇죠. 상품 띄워주는 거잖아요. 만들어야죠. 네 그런 상품 없는데 그럼 만들어. 돈 주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정말 창조적인 금융이 도와주죠. 그렇죠. 그래서 그 빅숏 그래서 그 JP 모건인가 걔네들도 그러잖아요. 정말 만들기 원하냐고. 이거 만들어봤자 우리만 돈 벌 건데 그래도 원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놓고. 맞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나 만들어 주란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걔네들이 얘기하잖아요. 땡큐라고. 고마워. 정말 고마운 애다 너. 예. 이렇게 돈을 공짜로 주려고 하냐? 우리가 볼 때는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건데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종목은 말씀을 못 드린다. 네. 피크편님께 제가 좀 하고 싶다는 걸 좀 보여드리면. 아 그렇죠.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네. 분석이 그렇게 틀리진 않았어요. 네. 분석은 틀리지 않았는데 문제는 실행력이 문제죠. 아, 그렇죠. 실행을 못해. 네. 아. 근데 또 이제 물론 이제 이 기질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그렇죠. 사실 예. 걸리긴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이런 그 제가 뭐 후천적 부자 아카데미라 그런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계속 생각을 하시고 계속 보시고 그러면 어쨌든 아 저거 샀어야 되는데라고 분명히 후회나 이런 게 되긴 될 거다. 하지만 그거 10년 20년 동안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냐? 한 번은 하지 않겠냐? 인간인데 옳은 맛을 생각. 몇 번씩이나 그런 경험을 계속해서 저렇게 생각했는데 저렇게 될 거냐 그래서 그렇게 됐어. 근데 난 안 샀어. 그러면은 와 젠장 그런데 또 그런 일에 또 안 샀어. 그럼 또 그런 게 몇 번 걸쳐서 되면 인간인데 이번엔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이번에 한번 해보자. 네 생각을 하지 않겠냐,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하지 않겠냐. 맞는 말씀. 전 얘기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당장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솔직히 저는 지금 이 수업을 이 강의를 듣고는 있는데 솔직히 돈이 없다. 근데 내가 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솔직히 고민도 한다. 근데 그런 말을 하실 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 맞다. 솔직히 돈이 없는데 뭐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럼 돈이 있을 때 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돈이 있을 다음에 하니까 항상 그게 안 되는 거다. 돈이 있기 전부터 계속해서 그런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바라보고 시장을 바라보고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직접 해봤을 때 돈이 있어야 그걸 근거로 살 수 있지. 돈이 있은 다음에 그걸 하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돈을 잃는 거 아니냐. 맞는 말씀.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도 하거든요. 가끔 조리돌림으로 그런 농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투자 강의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분도 많이 계시죠. 투자 강의를 계속 듣는 거예요. 예. 계속 또 계속. 같은 강의를? 아니 다른 강의인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경매다 그러면 경매 수업을 받았어. 네. 그랬더니 이게 보니까 법을 좀 많이 알아야 되네. 그래서 법 강의를 들어요. 그래서 할 때 유치권이란 걸 또 알아야 되네. 그 유치권 또 선순이랑 또 공부만 계속 강의만 듣는 거야. 10년 동안. 10년 동안. 그런 식으로 부동산 강의를 10년 동안 강의만 듣는 거야. 부족하다고 자기 스스로. 대단하시네요. 내가 그러니까 이럴 때면 몇천만 원을 투자한 거야. 강의료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인물이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 사야지 되는 거 아니냐. 저때까지 투입된 돈만 해도 이미 하나 사고도 남았겠다. 돈 벌었겠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투자도 안 할 거고 강의만 듣는 무슨 의미가 있냐. 인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약간 이제 비틀어 생각하면 어쨌든 그 사람은 할 의지는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언젠간 하지 않겠냐. 저렇게 강의를 그렇죠. 계속 듣는다는 얘기는. 왜냐면 안 할 거면 강의 안 듣고 그냥 일상생활을 살면 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이렇게 강의를 그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건 언젠가 하지 않겠냐. 그럼 언젠가 할 때 최소한 여태까지 보고 들은 게 있으니 그걸 근거로 해서 결정을 할 테니 그런 게 어쨌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사람은 계속할 수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제 성공이라는 건 어차피 확률이니까. 네. 하다 멈추면은 참 문제가 많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 했던 걸 다 버려야 되는 거고. 네. 충분히 준비가 된 상황 속에서 운이 좀 따라줘야 된다고. 멈추지만 않으면 되죠, 사실은. 그렇죠. 천천히 꾸준히라는 그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제 꾸준히 얼마나 운을 때릴 수 있느냐 내가. 네. 예, 그게 정말 핵심이 아닐까 투자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투자를 하자마자 돈을 버는 게 최고죠. 그래서 보면 그런 얘기는 해요. 투자하자마자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 근데 또 이제 그 측면은 반대로 볼 때는 이 사람이 하자마자 성공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로 인해서 자만이 돼서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갑자기 연예인들이 생각이 납니다. 왜 연예인 누구? 그 농구 선수 같은 거 보면 이제 미국에 네. 미국에 한국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미국 농구 선수 같은 공 옛날 좋아하는 사람 많았었거든요. 네. 마이클 조던 막 이런 사람 보면 네, 이제 네. 농구 선수 돼갖고 떼돈을 벌었는데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운동하다 막 온 사람들이니까 네. 그 돈을 벌었고 어떻게 쓸지 몰라가지고 아, 막 그렇죠, 그렇죠. 흥청망청하다가 네. 망해가지고 은퇴한 다음에 거지처럼 살았다고. 그런 그 미국에는 많은데 요즘은 예전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는 네, 요즘 것 그렇게 안 같더라고요. 된대요. 요즘은 이제 다 기획사들이 끼고 네, 이렇게 해서 뭐 실제로 샤키로나 이런 애들은 아예 그냥 따로 그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것도 사업도 그런 것도 하고. 네. 신기하네. 샤키로니 워낙 영화도 찍었잖아요. 영화 찍었어요? 네, 몰라요? 못 봤는데. 마이클 조던도 영화 찍었었고. 마이클도 영화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샤키로니도 영화 찍었었어요. 무슨 외계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비싼 영화 찍었었어요. 본인이 외계인 네.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애 중에 하나 걔 이름이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걔 같은 경우에도 아직 현재 현역인데 걔도 무슨 장학재단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네, 그 학교 애들 그 거기서 공부시키는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요즘은 다 그러니까 워낙 그렇게 그 망가진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쵸, 처음부터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신탁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걸로 요즘 시스템을 걔네들도 한다라고는 기사를 본 기억은 있습니다. 좋네요. 네. 그것도 역시 그 역사가 오래되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뭐 사실은 이게 걔네들이 버는 건 바짝 한 10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연예인들 때문에. 반딱 뭐 한 20살 그래서 뭐 22살 사이에 이제 프로 입대해서 한 30살에서 32살 3살 정도. 요즘 그나마 그것도 좀 뭐 활동 기간이 좀 예전보다는 좀 길어지긴 했지만 네. 그렇다고 하면 그 번 돈 가지고 사실 평생 먹고 살 수는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워낙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그렇죠. 관리만 잘하면 네. 되는데 관리가 안 됐죠. 한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저기 거의 노숙자 생활을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슈퍼스타. 예, 예. 네. 그런 거 많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 사실 관리만 하면 되잖아요. 그 돈을. 그렇죠. 그렇죠. 네. 연금만 받아도 괜찮지. 먹고 사는 네, 문제 그렇죠. 없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연봉을 준대요 또. 뭐 연봉이 아니라 연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조합을 만들어 거기 돈을 네, 거기서 출자한다고 일정 이상의 무슨 뭐 출전하고 몇 년 하면은 그 왜냐면 슈퍼스타는 몇 명 안 되니까. 슈퍼스타를 제외한 그냥 그 메이저리거 인 애들은 사실 은퇴한 다음에도 먹고 사는 건 쉽진 않으니까 그런 애들을 위해서 따로 적립한 게 있어서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면 평생 연금을 또 받는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박찬호 선수는 그러면은 연금 바꾸겠네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연금 받는 조건이 돈을 많이 벌으면 안 되는 건지 돈을 많이 벌어도 주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어차피 뭐 그런 애들은 연금을 준다고 의미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박찬호 같은 경우는 네. 부인이 엄청 부자잖아요. 이쁘기도 한데. 그래서 뭐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있던데요. 그 사위 그 장인이 사위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남들한테 얘기할 때 예. 우리 사이가 좀 유명하다 돈은 없지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렇죠. 부인 워낙 부자니까. 그거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이가 참 성실하고 운동도 네, 잘하고 네, 다 네. 좋은데 돈은 없지만 네. 돈은 없지만 돈이 얼마나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몇백억밖에 없어. 그뭐 한 1,000만 달러 이렇게 계약 벌지 않았나요 아마? 그렇죠. 네, 많이 그럼 벌었죠. 100억인 거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예. 근데 돈은 없지만이라고 얘기한다는 게. 요리 연구가라고 들었는데. 네. 그렇죠. 처음에는 요리 쪽을 하는 것처럼 들었는데 뭐 아버님이 뭐 일본에서 부자다 뭐 이 정도로만 제법, 알려져 있었는데 예. 그 후에 이제 알려지기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네. 뭐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네. 그러니까 네. 뭐 여하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건 이제 독서는 기본이라는 건 일단은 그렇죠. 그냥 시작점이죠, 그냥 거. 네. 왜냐면 어쨌든 다양한 지식과 상식 이런 것들을 어쨌든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건 투자란 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변화를 내가 느끼고 그 변화에 그 순간순간 변화할 때 돈을 넣고 그 변화에 따른 그 수익이 날 테니까 그걸 그렇죠. 내가 같이 먹느냐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훨씬 그 유리해지죠. 네. 예. 그 아는 걸 사실
책을 읽지 않고도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타고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타고난 네. 사람도 있지만 해당 분야 업종에 아, 뭐 10년, 20년 근무를 그쵸, 하다 그쵸, 보니까 그쵸. 인사이트가 그거를 생기죠. 네 알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 예.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뭐 또 읽으면 아무래도 좀 빨리 익숙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다른 것들을 것들도 위해서 잘 이제 해도. 독서를 통해서 그런 인사이트를 얻는 이제 독서 혁명. 네 방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그래서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투자를 잘하는 분들이 보면 오히려 역사를 되게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가는 것 반복되는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과거 이런 역사를 지금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럴 그쵸. 때 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장달리 그니차가 현재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저 때도 뭐 92년, 2004년, 2012년 뭐 이런 식으로 네. 역사를 뭐 주주줄 얘기하면서 네. 그때랑 비슷할까? 뭐 비슷할 수도 있고 안 비슷할 수 있는데 비슷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가능성도 좀 타진할 수 있겠죠. 이건 좀 확률인 거잖아요. 확률상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때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도 그럴 확률이 크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60% 정도를 투자하자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확실하더라도 80% 투자다. 그래도 이번엔 좀 다르지 않겠어? 그럼 40% 투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있겠죠. 예. 확률을 이렇게 쪼개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얘기했었던 이런 게 좀 뭐 약간 고급스러운 편일 수 있지만 인문학적 수양가 숫자를 바라볼 자는 그러니까 뭐 확률 통계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요즘으로 치면은 뭐 코딩이라고 해야 될까? 네. 예, 그걸 두 개를 중요하다고 갖춘다라고 하면 예, 네. 예. 그래서 곰님 자주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만약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이면 나는 대학원을 가겠다. 그리고 뭘 배우겠다고 했었죠? 또 통계학과 가겠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공부를 조금 더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이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하면 되지. 지금 먹고 꼭 대학을 가서 할 이유는 없잖아요. 대학을 가서 한다는 건 예, 굳이 얘기하면 그 교수님한테 수업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혼자 뭐 인터넷 보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 근데 사람하고 말하는 건 그렇긴 한데 다르니까. 머리가 커서 교수님 말을 들을까? 자기 교수님 배우 따라하지 않을까? 그렇긴 하네요. 나이가 들어갔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교수님 말을 따를까? 교수님이 이렇게 따르죠. 하라 그러면은 전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수님 이럴 것 같은데 느낌상.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 자네 이렇게 교수님도 그럴 거 아니에요. 자네라고 하지 않고 아니 선생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볼 땐 맞는데 왜 말을 안 따라 이러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벌써 40대 중반 막 이런 사람한테 학생이라고 하진 않을 테고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말 안 들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럴 것 같은데 아니 무슨 교수란 인간이 도대체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여전히 저 언제적 가지고 아직까지 이럴 것 같은데 느낌이나 제가 그러려나 잘 듣는데 뭐 여하튼 뭐 그런 식으로 그 독서를 기본으로 해야 되지만 그 거기다가 숫자를 얹어야지만 이제 투자 세계에서는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투자는 뭐든지 다 이거를 숫자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숫자가 없는 어떤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위험해지죠 아무래도. 네. 숫자가 없이 인사이트로 할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아무래도 그렇죠. 그것마저도 지금은 인사이트도 수치화해가지고 비교하려고 그렇죠.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레이달류 이제 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브리지워터 그쪽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과정을 갖다가 수치화하는 거에 사장이 되게 집착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투자회사인데 종합 투자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모든 걸 다 투자니까요 거기. 그래서 그걸 거의 알고리즘화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발전인 것 같습니다. 그 인사이트를 사람이 갖고 있다가 그걸 갖다가 알고리즘화한 단계를 이미 넘어서 가지고 컴퓨터가 투자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여기서 저희가 독서를 더 해가지고 저도 빨리 인사이트를 얻고 저희도 빨리 알고리즘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공토에 좀 더 가까운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알고리즘까지 가능하면 하면 좋겠는데 이건 뭐시 더하기 빼기도 힘드니 요즘 편으로 데이터 마이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런 게 필요하겠는데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마이닝까지는. 알도 하다가 못 해가지고 제 친구들 하고 있긴 하던데. 요즘은 R이 많이 그 유행 비슷하게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한 3년 전만 해도 R이 그냥 하나의 그냥 섹터 중에 하나처럼 배우는 것 좀 이제 좀 무료고 뭐 이러면서 뭐 하나 이러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많이 하시는 네,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엑셀을 버리고 다 넘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아무래도 알이 그 직관화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각화가 좀 더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치면. 근데 좀 보다가 말아가지고 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네. 뭐 여하튼 뭐 저도 뭐 한 2, 3년 전에 그런 게 있을 때 해볼까라고 했었는데 도대체 귀신 시다나 까먹은 소리야. 엑셀을 잘 모르는데 뭐 그러면서. 그렇죠. 제가 좀 다시 배우려니까 못 배우겠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거 어렵다 네. 이거. 쉽지 않죠. 예. 코딩 같은 거는 그나마 좀 이제 인터넷으로 가르쳐 주는 게 있어서 제가 30일 코스인가? 그래서 한 15일까지는 했었거든요. 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대략 수석하면 이제 그 홈페이지에 뜰 수 있게 하는 거 대략 하긴 했는데 그것도 15일까지만 하고 현재 말아가지고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근데 재미는 있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따다닥 자판에 친 게 이렇게 인터넷으로 뜨게끔 하는 거니까 예.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거를. 저도 좀 그런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근데 뭐 잘하는 것만 잘하는 걸로 그냥 잘하는 거 하는 걸로 아는 정도로. 네. 그치. 네. 여하튼 그 오늘 그래서 결국에는 예. 그 실행에 옮기는 기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계속 얘기한 것처럼 결국엔 공매도 얘기만 하지 말고 공매도 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어떤가. 네. 공매도. 근데 이거 공매도 치면은 뭔 소리 들을까? 언젠가 저도 꿈을 한번 투자자로서 한번 죽기 전에 한번 단돈 10,000원이라도 결국에는 뭐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개인도 가능은 하다며요. 가능하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네, 가능은 하다면서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능은 한데 그 말은 그거잖아요. 큰 돈 갖고 와 이 뜻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 같네요. 가능해. 돈 갖고 와. 근데 그 돈이 커야지만 이쪽에서도 어쨌든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생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결국에는 검님 큰 돈 버세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서 큰 돈을 버시면 예. 네 가능하지 않을까. 네, 저번에 생각합니다. 개별 공매도 어디선가 가능한가 보더라고요. 좀 어떤 그 팟캐스트를 듣는데 거기 나오신 분께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야, 공매도 쳐봐. 내가 해줄게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개별 공매도를 뭔가 치는 게 방법이 있는가 봅니다. 뭐 어쨌든 그 뭐 옵션 그런 것도 보면 증거금 5천만 원 이상이잖아요. 네. 예. 근데 그거는 더 큰 돈을 일단 넣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공매도 치는 것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이게 뭐 언젠가 이번 텀에 못 한다면 다음 텀이라도 돈 벌어가지고 네. 천천히 한번 그럼 꼭 써보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텀에 성공을 해서 신문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신문에 뭐라고 나오죠? 그거 개인이 성공하면 신문에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기관도 아니고 개인이 그런 걸 해가지고 성공했으면 제가 볼 땐 금융사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소문을 낼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쫓아서 멱살 잡는 거 아닙니까? 이 새끼 네가 너 때문에 주가 떨어졌어 이러면서 막. 설마 뭐 그렇겠어요. 네. 여하튼 뭐 그럼 오늘 그 저희들이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그렇게 치면 인문과 그 공돌이, 공학, 뭐 숫자 뭐 이런 거를 같이 좀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해야지만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그 밸런스가 맞추는 게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그 구분이 좀 없기는 하지만 문과 이과 좀 많이 줄어들었죠. 문과로서는 이과적인 거를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과로서는 문과를 좀 받아들여야 밸런스 있게 사람이 그렇게 다양한 성향을 성공적으로 하기 어려운데 그렇죠. 그걸 하는 종합 예술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 얘기하잖아요. 난 문과야. 그 얘기는 숫자를 잘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나 이과야 그러면은 이걸 스토리를 잘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두 개를 잘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 스토리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인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과는 그냥 숫자로서 지금